현물 ETF 승인이 되면 무조건 가격 오르는 건 맞지. 사람들은 몰라.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만 있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환율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좀 주셨더라고요. 자,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그럴 경우에 빠진다 해도 생각만큼 안 빠질 수도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은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요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현물 ETF 승인이 언제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자, 일단은 환율이 많이 오르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다,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멤버십 분들 시그널 드렸었던 것도 있고, $1 환율 해가지고 뭐 이전에 방송에서 이전 방송 꼭 보세요. 환율 그 부분 1250원이 넘으면 1250원이 50원이 넘었을 때 한국 주식을 사면, 코스피를 사면 무조건 1년 있다가는 수익을 봤다. 2년 뒤에는 더 큰 수익을 봤다. 그런 분석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코인 이슈가 아니다. 1250원은 아니다. 왜? 커트 예상 라인을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 1300원이면 1350원, 1350원 1400원. 그때 당시 막 1300원 넘었다고 막 연일 기사가 나왔었죠. $1 환율이 1250원이 넘고 1300원이 넘었던 게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2000년대 1990년대 이후로 이제 통틀어서 7번인가 8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2001년도 뭐 버블 사태, 그리고 또 1997년도 IMF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7년도 뭐 리먼 사태 때, 다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힘들 때, 경기 침체 있었을 때 그때 환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뭐 7번 8번 다 좋아. 1250원도 좋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전보다 더 많이 올랐어. 달러 인덱스 이퀄 달러의 그 강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강함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 달러 인덱스랑 지금 달러 인덱스랑 다른데 어떻게 그때 환율 1250원 가면은 무조건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잘못된 분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분석이 맞으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커트라인이 높아져야겠죠. 1250원이 아닌 1300원, 1300원이 아닌 1350원. 그래서 코인 이슈 말씀드렸던 가격이 135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미친듯이 높죠. 지금은 영국이 2자리 숫자야. 근데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율 낮을 때도 있었고 높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낮았다. 그럼 지금이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된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라던가 이런 상품들 돈으로 사죠. 달러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환율 좀 기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 1350원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1 환율 보시면 달러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높습니다. 근데 $1 환율이 1335원, 또 그새 또 튀었네요. 1335원. 자, 그러면 $1 환율이 높아지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걸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월 19일 날 비트코인 17.5K 나왔을 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 환율이 1300원을 넘었어요. 그때 1350원은 못 넘은 걸로 기억하고 제가 긴급 시그널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더 빠질 그게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1300원이 넘고 1310원인가 20원인가 넘었을 겁니다. 돌파를 하고 난 며칠 뒤에 미국 증시가 6월 16일 날 아마 최저점이 나왔고 나스닥이, 그리고 19일 날 비트코인이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달러로 자산 이동, 달러 강세에 대한 지표라서 환율이 튀면 비트코인 시장이 왜 빠질까? 자, $1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뜻합니다. 환율이 튈 때 코스피, 코스닥이 안 좋은 것들, 왜 안 좋은지, 한국 주식들이 삼성이 떨어지고 뭐가 안 좋고, 코인 이슈가 삼성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한국 주식은 안 된다 이번 연도. 할 거면 차라리 미국 주식 해라. 주식 할 거면. 환율 때문에 그러죠. 자, 환율이 상승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뭘 사야 돼요, 보통?
삼성 사거나 뭐 SK 사거나 한국 투자하려면 한국을 성장 뷰가 좋고 한국에 대한 이제 뭐 국가 성장률이 좀 높을 것 같고 GDP가 높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기대 심리에 들어와서 삼성을 사죠. 근데 삼성 샀던 거 다 던지고 나가. 왜? 환율이 올라. 환 차이 때문에. 자, 외국이 A라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어. 삼성을 샀어. 환율이 1,300원일 때 삼성을 샀는데 지금 환율이 1,350원이 갔어. 근데 삼성 그때 구매했던 그 주가는 똑같아. 그럼 A라는 외국인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대. 손실이지. 손실이지. 환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튀면 당연히 빠져야지. 팔고 나가야겠지. 자금 유출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환율이 상승되면. 이해되셨죠? 저 말을 이렇게 쉽게 못해서 그래.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 같은 신흥국들이 흔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흥국들이. 임월중 국가들이 다. 달러 이외의 국가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한국 원화 가치는 떨어졌고 달러는 강세라는 걸 뜻합니다.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일 때 우리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하락한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뭐예요? 비트코인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 왜 빠지고 있을까?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왜 마무리를 했을까? 달러 지수가 텄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왜? 지금 안전한 지금 자산시장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 100억을 갖고 있는데 가지수가 있어. 투자할 가지수가. 첫 번째 뭐 삼성, 두 번째 미국 국채,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주식, 뭐 네 번째 비트코인. 당연히 미국 국채 사야지. 달러로 자금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달러로 자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튄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거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빠진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어.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이 시장은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올라갈 수가 있어. 이 시장이 뭘까? 영향을 덜 받거나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얘네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적게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제외한 변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면 미국 주식은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자산을 이동하고 이제 채권 시장에 막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서 채권 살 때 뭐 애플 사자 뭐 그런 식으로 또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해.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가 터졌죠. 말 그대로 외환금융이 부족했습니다. 외화보유고량에 달러가 부족했고, 보통 이제 뭐 한국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로 기준을 잡으면 외화보유고 보유고에 달러도 넣고 파운드화도 넣고 위안화도 넣고 실제 실물 금도 넣고 여러가지 다양한 화폐들을 넣죠. 뭐 엔화도 넣고. 근데 보통 우리 국가들이 외화보유고량 갖고 있는 이제 금액에 비례해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돈을 코로나 때 이제 거의 전 세계 2차 대전급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미국이 눈치 안 보고 찍어낼 수 있었던 이유. 기축통화니까. 일본이 망할 수 없는 이유, 안 망하는 이유. 엔화. 기축통화 들어가 있으니까. 달러랑 무제한 스와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괜찮다. 미국도 달러 미친듯이 찍어낸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외화 보유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너지, 천연가스 달러로 사는데 달러 소모량이 너무 크네? 외화 보유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도 쭉 떨어지겠지. 자, 상식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화폐를 누가 갖고 싶어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화폐를 갖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그 나라 주식을 갖고 싶어할까? 갖고 싶지 않겠죠. 지금 뭐 중국이 뭐 미국 국채 보유량을 막 12년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장에 던지고 있죠. 미국 국채를. 그 던지는 미국 국채 물량만큼 누가 또 받아먹고 있어요? 일본이 받아먹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 뭐 그 미국이 흔들린대. 위험하대.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 사우디 이번에 또 진팽이 형님이 갔나? 그 사우디에 또 빈살만을 만나러 지금 갔죠. 갔던가 가기 일보 직전인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 5일 달러가 아니고 5일 위안화를 만들고 뭐를 하고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뭐 뛰어넘고. 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위안화를 원유를 산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리는, 원자재는, 식자재는 다 그 위안화로 돌릴 수 있을까? 원유를 위안화로 산다 그래서 물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도 갈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 근데 원유를 위안화로 바꾼다 그래서 그게 된다? 밥도 먹고 또 곡물도 사야 되고 철도 사야 되고 구리도 사야 되고 철광석도 사야 되고 각종 원자재들 뭘로 사요? 달러로 사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뭐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편을 먹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뭐 시장에 던진다? 그만큼 또 받아먹는 국가가 있어, 일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고 돈을 미친듯이 찍어냈어. 지금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거품들이 미친듯이 껴있어. 그 거품들을 누가 받아내줘야 돼요? 중국이 받아내줘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누구한테 수출을 한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이외의 국가들한테 다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하고 그 폭탄을 껴안는 거는 중국이 될 겁니다. 일본이 1990년도 월가에서 금융폭격이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중국이 받아낼 거예요. 지금 그 작업,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냥 코인이슈 방송 안 보셔도 돼. 요거 구글에 인베스팅 그 닷컴 해가지고 $1 환율 검색하시면 지금 1335원이죠. 1350원 넘고 1400원 넘고 뭐 1400원까지는 솔직히 힘들겠지. 1350원 넘으면 보시게 될 거예요.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왜 그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장면들이 쫙 나오게 될 겁니다. $1 환율만 보셔도 돼. 사실은 이해되셨죠? $1 환율이 뭐 튀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 코스피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뭐 시가총액이 비슷해서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 환율이 튀면 뭐다? 쉬는 국가들이 흔들리는 뜻이고 그리고 환율이 튄다는 건 달러가 강세다. 달러가 그 시중에 있는 자산들이 돈들이 달러 시장으로 모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주식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언제 될 것 같나요? 현물 ETF 승인 언제 될까? 코인 이슈가 예전에 현물 ETF 승인 빠르면 내년 뭐 내후년에도 이것만 되면 승인이 바로 될 수 있다. 이게 뭘까? 규제. 현물 ETF 승인 되기 전에 뭐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규제가 돼야 된다. 왜? 만약에 현물 ETF 승인 딱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리티가 현물 ETF 승인을 딱 했어. 상품화를 시켰어. 만약에 해킹을 당하거나 뭐가 터지거나 이런 것들 다 안전장치, 라이센스들, 보험장치들 없죠. 없습니다.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이런 기관들이 있고 상품들이 나오고 이런 관리된 규제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면은 비트코인 현물은 누가 또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도 없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규제안이 성립되면 승인이 될 거다. 그럼 빠르면 내년에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 분석이 없었어. 내년에 될 수 있었던 거는 뭐가 빠졌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슨 전쟁이 있어요 지금? 무역, 정치, 전쟁이 있죠. 자, 요게 빠졌지. 요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요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늦어질까? 그냥 규제안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키면 됩니다. 규제 다 떠나서 중국과의 이런 트러블들,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많지 않을까, 중국 아니면 미국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2000년대 초반대부터 또 채굴장들이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제일 많긴 하겠다. 중국일 거다. 자, 지금 우리 블록 경제가 들어서고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코로나 때 미친듯이 찍어냈던 돈들, 거품들 중국한테 딱 버블을 터트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버렸어. 중국을 죽이는 작업이 끝나지도 않고 이제 진행 중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중국한테 또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중국은 땡큐. 중국 입장에서는 외화라던가 달러를 또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을 다 떠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다 미국에서,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습니다. 공표화 시킬 수 있겠죠. 자산으로 인정됐고 현물 ETF 딱 승인 터지면 중국이 얼마 갖고 있고 몇 개 갖고 있고,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개 갖고 있대. 100만 개만큼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인정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 셈이죠. 그럼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 있을까? 잘 때리고 있는데 막 잽도 넣고 막 카운터 펀치도 넣고 막 그 어퍼컷도 넣고 막 쓰러져 가. 근데 미국이 현물 ETF 승인해줘가지고 중국을 살려준다? 요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중국 부동산 시장 다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회복 못하고 중국이 이제 딱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뒤늦게 금리를 인상해서 이런 기사들 나오면서 금융시장 개방하던가, 그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올 확률이 높다. 미국이 중국을 흔들고 중국이 항복했을 때, 그때 이후에 나와도 늦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이런 것들 관계들을 또 간과를 했어, 코인 이슈가. 그래서 아마 진짜 이런 것들이 중국이 많이 좀 휘청거리고 또 이런 것들이 중국이 만약에 안 휘청거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 비트코인 시장을.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돼서는 현물 ETF 승인 될 수 있겠죠. 현물 ETF 승인이 막 이제 내피셜로 막 뭐 오래된다 뭐 된다 그래 놓고 막 안 되면은 막 이제 입 싹 닫고,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랑 이제 무역적이라던가 이제 뭐 정치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야 돼. 끝나기보다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손대도 힘들겠다. 일어나기 힘들겠다. 회복하기 힘들겠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될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년이 안 되고 뭐 내후년이 안 되고 안 되더라도, 자, 그러면 현물 ETF 승인이 늦게 되면 좋을까? 아니면 빨리 되는 게 좋을까? 빠르면 좋을까? 늦으면 좋을까?
그러면 중국의 비트가 시장에서 많은 양이 매각되어야 ETF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중국이 비트를 많이 매도를 하면 빨라지겠죠. 그만큼 매도하는 만큼 빨라지겠죠. 된다는 건 아니고 빨라지겠죠, 시점이. 자, 우리가 지금 CFTC에서 막 그 이름이 그 뭐였지? 베넘이었나? 하여튼 이번에 로스틴 베넘인가? 이번에 CFTC 위원장, 새로 위원장 나왔죠. 그 사람이 암호화폐 규제할 준비 될 때 리플 막 SEC 소송하면서 SEC가 리플 관할하고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했었죠, 예전에. 아니다, 차라리 CFTC보다는 SEC가 낫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2003년도에 금 ETF 선물이 승인이 됐습니다. 금 가격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500% 올랐어. 5배. 지금 우리 나스닥 그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나중 되면 CFTC가 진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금 차트 보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현물 ETF 승인되고 나자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금처럼 뭐 5배 수익을 얻던가, 뭐 많아도 10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물 ETF 승인이 되면 무조건 가격 오르는 건 맞지. 사람들은 몰라.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만 있어. 우리한텐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돼요?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 낮다는 거는 뭔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비트코인이 규제화 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보험이라던가 안전이라던가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 규제안이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규제안이 성립이 되면 누가 들어와요? 기관들이 들어오지.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가격은 올라가겠지. 근데 최대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늦게 오면 올수록 늦게 오는 게 좋다, 우리한테도. 그리고 뭐 자산으로 분류돼서 CFTC 관할하는 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니다. 이해되셨죠? 현물 ETF 승인.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랑 이런 사이도, 관계도 현물 ETF 승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뭐 만약에 내년에 진짜 무너진다, 망한다, 뭐 망할 수는 없겠죠. 금융시장 개방이 있으니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진짜 찢어지게, 막 똥꼬가 찢어지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현물 ETF 승인 또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죽기 전에는 되겠죠.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